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늦은 밤 방송을 쉬었죠. 몸이 좀 피곤하기도 했고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멤버십에 집중을 해야겠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오늘 늦은 밤 방송은 없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추후 진행될 멤버십에서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달려볼까요? 미국 증시가 한 타임 쉬었어. 증시가 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에 나왔습니다. 바톤을 터치한 것일까요? 자, 미국 증시가 나스닥과 S&P는 조금씩 하락을 했어요. 0.36, 0.07. 그에 반해 다우는 0.16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을 좀 봐볼게요. 비트코인이 5,780만 원 언저리인데요. 60일 이동평균선을 몇 달 만에 이탈을 했습니다. 지지를 이탈하니까 저항이 되죠. 60일 상승이 딱 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왔지만 60일 이동평균선 지지가 이탈하니까 저항이 됩니다. 따라오는 20일 이동평균선 두 개의 저항과 일봉상 매물대 저항이 세겠죠. 고로 이 물량을 돌파하는 거는 그들이 정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를 물량을 소화하고 간다는 거. 빠질 때마다 개수를 모아간다는 거. 근데 빠질 때마다 흔들거리거나 괴롭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추후 다가올 상승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바닥에서 팔고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근데 바닥과 고점 못하죠? 요 중앙에서 하고 있을 거야. 요거 하다 보면 진짜 대폭등이 나올 때 특히 알트의 대폭등이 나올 때 여기 합류가 불가능합니다. 고작 요거 먹고 빠지겠죠. 우리는 뭐죠? 엄청난 버블을 한번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그 수개월의 대폭등을 만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고 한 6개월에서 8개월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요거를 만나기 위해서 요거 사고 팔고 요거 곱하기 비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1사례로서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얘도 한 3년 절구, 그쵸? 3년, 1년, 2년, 3년 절구, 1년 만에 게임을 끝냅니다. 3년을 절구, 1년, 2년, 3년을 절구, 1년 만에 게임을 끝내요. 물론 우상향을 하지만 1년, 2년, 3년을 절구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뭐다? 기다림의 기간은 굵고 길고, 기다림의 기간은 굉장히 길고, 그리고 수익, 열매를, 과실을 수거하는 기간은 짧고 폭발적입니다. 감이 오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에이다. 에이다의 장기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대감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때 당시에 엄청난 기대감이 상승이 됐지만 지금 3600 고점권에서 652입니다. 대폭락해 있죠. 상승에 나왔다고 하나. 그리고 다음번에는 진짜 실생활의 블록체인이 도입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도권에 편입이 되었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다? 이제 얘가 진짜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알트코인의 세상이 도래한다. 에이다만 그런 걸까요? 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00, 700 사이에서 100달러까지 폭락해 있죠? 자, 그러면서 폴카닷도 마찬가지죠? 얘도 한 60에서 8, 9달러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체인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0에서 19,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죠? 450에서 29, 89, 그다음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얘도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한 3,000을 훌쩍 넘었죠? 3,500, 325입니다. 10분의 1 토막 나 있죠? 고점 대비해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140금만 갔다가 32입니다. 자, 네오도 마찬가지죠. 20까지 갔다가 한 200까지 갔다가 14. 그쵸? 파일은 더 말할 것도 없죠? 225에서 7입니다. 지케치주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대략적으로 이때만 따져도 한 900에서 30까지 30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렸던 게 대체 중국 넘버원 코인은 네오입니다. 중국 대장이고요.
파일 코인은 저장성 코인이에요. 얘도 지금 보여드렸던 거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파헤칠 겁니다. 추후 멤버십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전 세계 1등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2등입니다. 3위 구글과 4위 IBM, 기타 등등의 빅테크의 서버가 있죠. 여기에 바로 저장을 하죠, 데이터를.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기업이 통제합니다. 얘네가 거의 데이터를 선점을 했죠. 그런데 이건 뭘까요? 파일은요? 아닙니다. 얘는 정면 대응입니다. 여기에 따로 PC나 퍼스널 컴퓨터나 모바일이나 요건 추후에 또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클라우드 시스템과 또 대응하는 P2P 여기에 또 따로 자료를 모아놓습니다. 반드시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파일 코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문명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정면 대응한다. 자, 그리고 Gcache도 마찬가지예요. CBDC 세상이 오면 반드시 얘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로 놀리지의 기술이 필요해요. 원천이기 때문에 CBDC 세상이 오면 리플의 세상이 온다. Gcache의 세상이 온다. 리플과 Gcache를 완전히 죽여놨습니다. 소외를 시켜놨죠. 어느 한순간에 죽여놨다가 심장 박동을 죽였다가 심장이 펄럭펄럭 뛰면서 미친 듯이 갈 겁니다. 왜? 얘도 대체 불가능게끔 설계를 해놨으니까. 블록체인에서도 얘 영지식 증명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블록체인마다. 그 역할에서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오는 중국 정부의 대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요. 또 얘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그리고 CIPS와 함께 전 세계 블록체인망에 연결이 됩니다. 중국 정부와 상당히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사물 인터넷 수수료 더불어서 이더리움이 가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채굴했던 채굴 장비들이 이제는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미 넘어오고 있고요. 얘도 폭발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 캐시도 따라오는 ETF, 현물 ETF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제용과 얘도 그런 부분으로서 확장해 나가겠죠. 자, 폴카닷과 체인링크는 상호 운용성, 연결 체인으로서 대체 불가능합니다. 도지도 결제용 코인으로서 머스크와 기관들의 채택을 받았죠. 까르다노 에이다, 얘도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이 대체 불가능한 코인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장은 뭐죠? 얘가 어느 한순간에 시장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GBTC 환매 둔화, 비트코인 하방 압력 해소. 12시간 동안 비트코인 선물 2,500만 달러 강제 청산, 휴 포지션 85%. 참 호들갑이죠?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몰아가더니 자, 조금 상승 나왔다고 또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나요? 자, 중요한 거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아직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라색 선과 노란색 이동평균선 21선 일봉상 매물대 저항이 세겠죠. 여기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여기 물량을 소화하고 가는 거는 그들이 정할 겁니다. 다만 정해져 있다는 거. 그냥 돌파하면 돌파하는가 보다. 기면 기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예측한다? 걔는 하수 중에 하수예요. 그거에 집중한다? 그러다 늘 말합니다. 개털된다. 그냥 상승은 정해져 있고 버블의 구간을 만나면 됩니다. 대폭등의 구간, 계좌잔고의 대폭등 요거를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하겠지요. 이더리움 현물 ETF 미승인 가능성에 대비해야. 자, 비트코인과 똑같을 거라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끊임없이 질질 끌다가 가격만 상승했죠. 그리고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한 다음에 마지막에 발표 나오고 쭉 올라간 다음에 꺾였습니다. 그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일 거야. 기대감으로 올라가. 이게 딜레이 되면 또 상승 구간이 길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발표가 딱 나오면 꺾일 겁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지 못했던 알트코인들이 아마 폭발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나야만 된다는 거.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국채 공급이 심상치가 않다. 연준 QT 축소를 주시한다. 자, QE의 반대, QT입니다. 그동안 QT가 계속 진행되다가 QT를 멈춘대요. 자, 그래서 얘네가 긴축의 연장이었죠. QE 반대말이 QT입니다. 돈을 찍었던 거를 수거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멈추겠대. 자, 보시면 이게 금리 인하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림 한 장에 우리가 왜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지 답안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페더럴 리저브, 미국 중앙은행의
바로 페드의 밸런스 시스템입니다. 대차 대조표죠. 이 QT입니다. 이 자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준이 달러를 뿌려서 세상에 뿌린 거야. 뿌렸던 달러를 걷어들였던 거죠. 이때도 걷어들이려고 했는데 얼마 못 걷어들이고 끝냈어. 그리고 다시 미친 듯이 찍었죠. 마찬가지야. 지금도 걷어들인다고 했는데 못 걷어들였어 얼마. 그리고 실물 경제가 이 달러를 걷어들이게 되면 아마 죽어버릴 겁니다. 마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마약을 끊어버려?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이걸 멈추겠다는 거죠. 여기서. 똑같아 이때랑. 그쵸?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어느 순간 올라갈 확률도 높습니다. 달러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달러의 빨대를 꼽았던 그들이 에너지를 어디로? 스위프트 2.0으로 옮기고 있다. XRP를 심장으로 해서 각 섹터별 코인들과 함께 중앙은행과 함께 그 망을 만들고 있다. 아시겠죠? 이게 그 그림 한 장에 녹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 은행은 동결 구간이 좋은 거다. 금리 인하 구간은 지켜봐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CBDC 이 이야기를 보시면 국제결제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뉴욕 혁신센터, 뉴욕 연방준비은행 산하, 뉴욕 혁신센터는 금융기술 혁신의 세계를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다는 뉴욕 혁신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맥락에서 도매용 CBDC에 대한 기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다단계 연구 노력입니다. 다시 한번 Federal Reserve of 뉴욕 연은. 저는 뉴욕 연은이 실질적인 페드의 주인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 페드는 민영은행들의 집합체이죠.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게 바로 Federal Reserve 뉴욕 연은입니다. 미국 월가. 그리고 이 뿌리는 또 뉴욕 연은 유럽과 연결되죠. 중요한 건 뭐다? 트럼프 대통령인가요? 전 대통령인가요? CBDC 금지하겠다 뭐 안 된다. 답 나온 거 아시겠죠? 끝났어. BIS에서 뉴욕 연은과 홀세일 CBDC, 도매용 CBDC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다. 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 책임 네트워크 미국 개념 증명, 미국 연방준비은행 맥락에서 도매용 CBDC에 대한 기술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다단계 연구 노력입니다. 페더럴 리저브 뱅크 오브 뉴욕. 얘기 끝났습니다. 그들의 흔들기에 놀아나지 않으시면 돼요. 이걸 더 이상 묻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만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세의 대장에 투자했다. 각 섹터별 대장을 모아가라. 더불어서 IMF 총재가 CBDC가 현금 대체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과 BIS가 맨 앞장서서 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쩐주들과 함께. 한국은행 총재 또한 경제 디지털화 피할 수가 없다. CBDC의 파일럿 의의는 너무나 크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범용 CBDC보다는 기간용 CBDC에 집중하고 있다. 자산의 토큰화하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안정적인 토큰 기반의 지급 결제 체계가 필요한 상황.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니셔티브 시장이 두조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은 디지털 형태의 화폐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통화 정책의 주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미 답안을 얘기해줬다. 기간 CBDC에 집중한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주권 유지할 것. 대한민국 또한 BIS와 IMF가 진행을 하니까 대한민국 또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는 통화 기득권이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 올리면 자본이 혈액이 다 국가를 보시면 사람의 인체를 비유하게 되면 혈액이 다 빠져나가. 그럼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혈액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에 주권이 있나요? 그쵸? 이게 바로 미국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해왔던 그들이 범지구를 지배해왔던 과거 시스템이 CBDC라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으로 페더럴 리저브의 대체 대조표 이걸 통해서 그 수명이 다했다는 걸.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간다는 걸. 뉴욕 연은과 함께 IMF와 함께 한국 중앙은행과 그리고 전 세계 홍콩, 캄보디아, 태국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기득권 업체와 함께 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달러가 지금은 103.2,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지만 아직까지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윗방향이건 아랫방향이건 변동성을 크게 보일 때 아마 시장에 퍼펙트 스톰, 큰 노이즈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미니에서 역외 거래소 XRP, 제미니 USD 무기한 선물 상장한다. 자, 그래서 시장 파이를 키운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제미니에서 XRP를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파이를 키우겠다는 거죠. 리플, 토큰 환수 기능 도입 예정이다. 자, 보겠습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자산 회수 기능인 클로백 기능이 포함된 원장 개선안 XLS39가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제출된 지 4개월 만에 베리데이터 합의를 얻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잔행에서 토큰을 완전히 제거하는 클로백 기능과 관련해서 XRP 레저에서 CBDC를 발행하는 은행은 이제 토큰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CBDC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XRP 레저에서 CBDC를 발행하는 은행은 이제 토큰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CBDC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리죠. 리플의 바로 CBDC의 홈페이지입니다. CBDC 및 스테이블코인. 여기 보시면 온보드, 민트, 분배, 거래, 상환, 참가자는 법정화폐와 교환하여서 리플 CBDC 플랫폼에 자금을 발행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괴. CBDC 플랫폼은 통화의 안전한 폐기를 지원하여서 은행이 공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 라인이죠. 이것까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이 오시겠죠? 이제 CBDC 시장을 준비를 다 해나가고 있다. 지금 가격과 거래량을 통해서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미친 듯이 폭발시킬 겁니다. 자, 피터 시프.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이자 그런 분이시죠.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미국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면 비트코인 1000만 달러 갈 수 있다. 제도권 편입이 돼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사실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단면밖에 보지를 못해. 전 세계 전주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두지를 않아. 중요한 건 뭐다? 알고 계시죠?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야. 맨날 폭락할 수 있다. 종이 조각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정말 길게 했었죠. 그런데 제도권 편입이 되니까 인플레이션 오면 1000만 달러 갈 수 있다. 그래서 또 이 말을 한다? 재밌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제도권에 편입이 되었다.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 가면 과연 다른 애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메가 팽창하면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한다면 과연 다른 애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이분 또한 인정을 하면서 얘가 폭발할 수가 있다. 인플레이션 또한 저는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좋지가 못하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배터리 필수 금속 리튬 가격 1년 만에 80% 폭락.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주가 지금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증시에서 수급을 다 빨아제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까지도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뭐죠? 이런 이슈가 나올 때 관심을 가져두세요. 천천히 말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안전하게 이미 초기 시장을 지났어. 배터리 회사는 이미 대기업군에 단열되었습니다. 그럼 뭐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2위와 3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또한 대기업 단열군에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갔죠. 그럼 뭐죠? 이제는 폭발적인 수익률은 지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 이제는 알트코인들 좀 전에 보여드렸죠? 제가 알트코인 대장들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걔네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개척자이다. 이 거대 문명을 완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파고음의 바로 중심에 바로 투자의 구루로 남게 될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투자의 그루들은 힘든 구간을 거쳐왔습니다. 명색이 피터 린치. 세상의 부정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하는가에 달려있다. 투자의 성패 여부는 말입니다.
세상의 비관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하는지 투자의 성패 여부는 달려있다. 오늘 피터 시프의 이분이 비트코인 1000만 달러 갈 수 있다. 부정론이었던 사람이 이분의 말을 무시했었으면 그냥 또 갔겠지요. 그러나 무시하고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고 나서 들어갔었으면 저는 진짜 호구입니다. 호구.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완주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자, 오늘 방송 제가 또 정성을 들여서 또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1까지 또 걸어가 보시죠.